하는 일 봐. 우리는 도망쳐야 해. 떨어지고 있어. 위험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안녕하세요. K감마입니다. 서울 명동에 핵이 떠진다면 12월과 5월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기상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한 충격적인 결과를 공개합니다. 서울 명동에서 핵무기가 폭발하는 경우 방사능 오염 범위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방사선에 얼마나 위험할지를 분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초겨울에서 봄까지 시기를 달리하여 6번 실시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맨 먼저 종합 결론을 말씀드리고 핵폭발 방사선 피폭 내용과 조치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20킬로톤 핵폭발 시 우리 집과 부모님이 계신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씀드립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폭발 직후 3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서울 신촌에 있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소개 기준의 26배가 넘는 1300mS의 피폭됩니다. 이건 즉각적인 조치 없이는 급성 방사선 증후군을 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또한 갑상샘 피폭은 기준치의 5배를 넘습니다. 요오드 약품이 없다면 암 발생 위험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제 터지느냐에 따라 방사능 오염 지역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12월과 3월은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됩니다. 방사능 구름이 멀리 가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머물러 가장 위험한 시기입니다. 반면 1월과 5월은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방사능이 빠르게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 서울의 농도는 낮아지지만 대신 일본과 러시아 연해주까지 날아가 피해를 줍니다. 특이하게 2월 시뮬레이션에서는 방사능이 남서쪽인 충청남도와 전라도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 핵폭발 초기 시간에는 광범위한 지역이 소개 조치 기준을 넘습니다. 소개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의 소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핵폭발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다른 대응책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K감마에서는 핵폭발 후 경과 시간별로 방사능을 계산했습니다. 미국의 하이스피릿 모델과 실제 기상 데이터를 활용해 방사능 구름의 이동 경로와 희석 비율, 침적 비율을 구했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환산인자를 적용해서 핵폭발 후 3시간 간격으로 24시간까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주민의 방사선 피폭 경로는 오염된 공기와 지표면에 침적된 방사능 2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은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으로 구분됩니다. 오염된 공기 흡입은 내부 피폭을 일으키며 몸 전체에 대한 영향인 유효설량과 갑상샘만의 영향인 갑상샘 피폭으로 구분됩니다. 오염된 공기 속 침잠과 지표면 방사능에 의한 피폭은 외부 피폭입니다. 방사선 피폭 단위로는 밀리시버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방사능 비상시 일주일간 100mSv 피폭이 예상되면 긴급 대피와 소개 조치를, 갑상샘 피폭이 50mSv 예상되면 갑상샘 약품 복용을 권고합니다. 또한 1년간 10mSv 피폭이 예상되면 음식물 섭취 제한을 권고합니다. 이것은 국제원자력기구와 대한민국 조치 기준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이틀간 10mSv가 대피 기준이고 일주일간 50mSv는 소개 기준입니다. 100mg는 갑상샘 약품 복용 기준으로 밀리그레이와 밀리시버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 섭취 제한 기준은 시간당 0.001mSv 지역입니다. 자, 그럼 서울 명동에서 20킬로톤 핵무기가 폭발하면 우리 집과 부모님 댁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2024년 12월 1일 시뮬레이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핵폭발 초기 3시간 동안의 오염 지역과 피폭량을 나타냅니다. 지도에서 색깔로 방사능 오염 정도를 구분했습니다. 왼쪽 위는 피폭량을 구분한 표입니다. 지도에서 같은 색으로 칠한 지역의 최소 피폭량이 됩니다. 따라서 색깔 지역의 피폭량은 표의 같은 색깔과 그 위에 있는 색깔 사이의 값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의 중심은 오염이 가장 심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지도 색깔과 표의 피폭량을 확인하면 우리 집과 부모님 댁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표의 결과가 오염된 공기를 3시간 흡입하거나 머물렀을 때의 피폭량이라는 것입니다. 즉 3시간 이상 있게 되면 피폭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표의 공기 외부 피폭과 지표면 외부 피폭은 단 3시간의 결과이므로 합한 값이 0.003mSv 이상이면 음식물 섭취 제한 지역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방사능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음식물 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오늘 보실 시뮬레이션 지도에서 색깔이 칠해진 모든 지역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섭취 제한 구역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공기 흡입과 외부 피폭을 모두 더한 값이 50mSv 이하여도 피폭 시간을 고려하면 소개준위 이상일 수 있고 10mSv 이하여도 대피준위 이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앞 지도를 확대한 것입니다. 방사능 구름이 멀리 퍼지지 못하고 서울과 경기도 인근에 머물러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색, 파란색 지역은 대피 조치,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지역은 소개 조치와 약품 복용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영등포구, 양천구 등이 해당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폭발 지점에서 5km 떨어진 신촌 지역으로 전신 피폭 설량은 소개 기준보다 26배 이상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이것은 핵폭발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결과입니다. 지도에서 색이 표시된 모든 지역은 기본적으로 음식물 섭취 제한 구역입니다. 노란색 지역은 대피 조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대 오염 지역은 폭발 지점에서 25km 떨어진 일산 지역으로 갑상샘 피폭은 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을 넘었고 소개 조치도 고려해야 할 수준입니다. 핵폭발 6시간에서 9시간 사이 결과로 파란색 지역은 대피 조치를 고려하는 지역입니다. 최대 오염 지역은 폭발 지점에서 166km 떨어진 양양 연안입니다. 핵폭발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결과입니다. 파란색 지역은 대피 조치를 고려해야 하며 최대 오염 지역은 폭발 지점에서 169km 떨어진 속초 앞바다입니다. 핵폭발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 결과입니다. 최대 오염 지역은 폭발 지점에서 68km 떨어진 연천 지역으로 대피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핵폭발 15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는 공기 오염 지역은 대부분 북한이고 최대 오염 지점은 78km 떨어진 북한 철원 지역입니다. 18시간에서 21시간 사이 결과도 오염 지역 대부분은 북한이며 최대 오염 지점은 북한 문천시입니다. 21시간에서 24시간 사이 결과도 최대 오염 지점은 북한 평안남도 평원군 지역입니다. 다음은 2025년 1월 1일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방사능 구름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핵폭발 초기 3시간 동안 남동 방향으로 영주까지 이동합니다. 노란색과 주황색 지역은 대피 조치, 빨간색 지역은 소개 조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등이 해당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폭발 지점에서 5km 떨어진 성북구 정릉 지역으로 총 전신 피폭 설량은 소개 기준보다 15배 정도로 평가됩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방사능 구름은 동북동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노란색 지역은 대피 조치를 고려하는 지역이고 최대 오염은 128km 떨어진 강원도 평창군 지점입니다. 6시간에서 9시간 사이 방사능 구름은 일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최대 오염 지역은 243km 떨어진 울진 앞바다입니다.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파란색 지역은 대피 조치를 고려합니다. 최대 오염 지역은 속초 앞바다입니다. 이 시간 이후 방사능 구름은 대한민국을 벗어나 일본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2025년 2월 1일에는) 바람 방향이 남서쪽으로 바뀌어 빠르게 충청, 전라권으로 이동합니다. 핵폭발 초기 3시간. 파란색은 대피 고려, 노란색과 주황색은 대피 조치, 빨간색은 소개 조치, 즉 거주지 이동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로, 중구, 용산, 동작, 영등포, 구로, 광명시 대부분과 인천 일부가 해당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7km 떨어진 동작구 노량진 지역으로 총 전신 피폭 스킬량은 소개 기준보다 18배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구름은 광명시에서 당진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은 대피 고려, 빨간색은 즉각 대피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대 오염은 36km 떨어진 시화호 주변 지점으로 주민 소개와 갑상샘 보호약품 복용이 필요합니다. 6시간에서 9시간 사이, 구름은 화성시에서 충남 대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주황색은 대피 고려, 빨간색은 즉각 대피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대 오염은 107km 떨어진 서산시 주변으로 갑상샘 약품 복용과 주민 소개 검토가 필요합니다.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구름은 전남 영광 앞바다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주황색은 대피 고려 지역이며 최대 오염 지점은 169km 떨어진 서천군 앞바다입니다.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 구름은 서천에서 목포 앞바다로 이동합니다. 주황색은 대피 고려 지역이며 최대 오염 지점은 211km 떨어진 부안군 앞바다입니다. 핵폭발 15시간 이후에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제주도 극히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줍니다. 또한 방사능 구름 일부는 대구와 부산 지역 부근에도 영향을 줍니다. 2025년 3월 1일은 초기에 서쪽으로 향하다가 북동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핵폭발 초기 3시간 동안 서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녹색은 즉각 대피, 파란색은 소개 고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은 주민 소개 조치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으로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서대문, 동작, 영등포, 구로, 양천구, 광명시 대부분과 인천시 일부가 포함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5km 떨어진 서대문구 신촌 지역으로 전신 피폭설량은 소개 기준보다 24배 정도로 평가됩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구름은 북동쪽인 동두천, 포천, 화천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파란색은 대피 고려, 노란색은 즉각 대피 지역입니다. 주황색 지역은 소개 조치와 약품 복용이 필요합니다. 최대 오염은 26km 떨어진 인천시 계양구 지점입니다. 6시간에서 9시간 사이, 구름은 인천과 강원도 고성 앞바다로 이동합니다. 파란색은 대피 고려, 노란색은 즉각 대피가 필요합니다. 최대 오염은 49km 떨어진 북한 개풍군 지점입니다.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구름은 북쪽으로 약간 이동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166km 떨어진 고성 군사분계선 지점입니다. 12시간에서 15시간 사이, 구름은 휴전선 인근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지역은 대피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42km 떨어진 김포 군사분계선 지점입니다. 15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도 구름은 휴전선 인근에 머무릅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200km 떨어진 북한 통천군 앞바다입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 결과도 휴전선 인근에 머무릅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북한 통천군 앞바다와 고성 앞바다입니다. 2025년 4월 1일은 북동풍을 타고 경기 북부로 넓게 퍼집니다. 핵폭발 초기 3시간 동안 북동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파란색은 대피 고려, 노란색은 즉각 대피, 주황색은 소개 고려, 빨간색은 주민 소개 조치 지역입니다. 용산, 중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노원, 도봉, 퇴계환, 의정부시 일부 등 넓은 지역이 소개 기준을 초과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폭발 지점이며 피폭 설량은 소개 기준의 17배 이상입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춘천과 화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은 대피 고려, 빨간색은 즉각 대피와 약품 복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오염은 32km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 지점으로 즉각 대피 조치가 필요합니다. 6시간에서 9시간 사이 오염은 남양주, 포천, 춘천, 화천, 철원, 양구를 지나 북한 금강군까지 확산됩니다. 주황색 지역은 대피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오염은 98km 떨어진 남한 철원군 지점입니다. 9시간에서 12시간 사이 구름은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130km 떨어진 북한 금강군 지점입니다. 15시간에서 18시간 사이에도 같은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역시 북한 통천군 앞바다입니다. 18시간에서 24시간 사이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194km 떨어진 북한 통천군 앞바다입니다. 2025년 5월 1일은 바람이 매우 강해 방사능이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핵폭발 초기 3시간 동안 북동 방향으로 서울에서 북한 원산 인근까지 빠르게 이동합니다. 파란색은 대피고려, 노란색은 즉각대피, 주황색은 소개고려, 빨간색은 주민 소개조치 지역입니다. 중구, 종로, 동대문, 성북, 강북, 의정부시 일부 등이 해당됩니다. 최대 오염 지점은 5km 떨어진 성북구 정릉 지점입니다. 3시간에서 6시간 사이 구름은 남한 철원군 극히 일부 지역부터 북한 신포시 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 오염은 193km 떨어진 북한 통천군 앞바다입니다. 6시간 이후는 방사능 구름이 북한 지역으로 모두 이동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까지 오염이 발생합니다. 경우 여러분들 집이랑 부모님이 계신 지역은 안전하신지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폭발 직후 3시간 골든타임 행동 요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콘크리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창문을 닫고 버텨야 합니다. 그 초기 시간 이후에는 방사능 오염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데이터는 우리에게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